영대 원룸의 털보수장입니다. 오늘은 방 코너 소개하는 난이 아니고요. 원룸 생활상식 네 번째 코너. 중하디도 중한 전세 계약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전세 계약에 있어서. 전세는 임차인한테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죠. 어제 그렇지 저리의 그 이자가 붙는 상황에서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월세로 들어가는 훨씬 유리해요. 그렇지만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받느냐, 그 반환을 받기 위한 요건들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 계약할 때는 계약 시에 유의할 사항과 그리고 전세금 반환을 받기 위한 보장장치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 계약 시에 유의할 사항. 계약 시에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등기부를 명확하게 살펴봐야 돼요. 등기부. 중개사가 등기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등기부는 표제부와 갑구와 얼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성 형식이. 중개인한테 설명해달라고 하면 돼요. 자, 표제부는 뭐 하는 곳이냐면 글로 이 물건을 설명해놨어요. 이게 몇 층 건물이다. 한 층에 몇 가구가 들어있다. 층당 뭐 넓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근데 이 표제부에서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쓸 거 없지만 내가 내 계약서에 몇 호라는 것을 특정해 놔야 돼요. 자, 판례가 이런 게 있어요. 저 4층인데 사자 쓰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3호를 내가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4층이다 보니까 잘못 적어 403호로 적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단순한 표기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이 안 되었다 해서 전세금 반환을 못 내준다고 적혀있어요. 그런 판례가 있어요. 내가 503호로 적혀있으면 반드시 503호를 적어야 돼요. 4층이라고 403호를 적으면 안 된단 말이죠. 설사 등기부 아직 그 준공이 안 났다 하더라도 4층에 뭐 세 번째 코너라든가 아니면 그림까지 그리면 더 좋고, 그럴 경우에는 호실 있으면 호실로 적으면 특정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준공이 끝나기 전에는 호실이 안 붙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할 때 그림까지 그려보면 좋아요. 4층에 뭐 왼쪽에서 세 번째를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특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 둘째, 갑구. 갑구는 소유권자를 적어놨어요. 누가 누구에서 넘어갔고 제일 마지막에 넘어가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그 소유한 사람, 그거만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하고 주민등록장에 있는 사람하고 일치하느냐, 주민등록번호하고 일치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잔금을, 그러면 그 소유자를 확인했으면 잔금을 소유권자 명의로 된 통장으로 송금을 해야 된다. 그래야 안전하다는 거. 계약금은 비록 뭐 그냥 그 부동산에 줘도 큰 무리는 없어요. 잔금은 크잖아요, 금액이. 그 금액은 등기부의 갑부의 소유권자로 확인된 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보내야 된다. 얼구는 뭐냐면 융자 이따위에 적어놨어요. 이렇게 융자는 은행에서 130%를 잡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 2억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 2억 5천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 2억 정도가 실제 빚이라 하더라도 2억 5천. 그거는 왜냐면 이자 같은 거 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2억 5천을 전부 내보다 선순위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우선 좋아요. 그리고 등기부에는 없는데 선순위 중요해요. 선순위 보증금이라는 게 뭐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등기부에는 융자 같은 게 있던데 등기부에 없는 내보다 먼저 들어간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전세권자가 전세권 등기를 해놨으면 등기부에 나오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 없이 확정일자만 받아놨을 경우에는 등기부에 없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없는 그 금액을 내보다 먼저 우선하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반드시 주인한테 물어서 또는 부동산한테 확인해달라 해서 주인 명의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 적는 코너가 있어요. 그 란이 있거든요. 그 란에다가 다필로 적어달라 하는 게 제일 영으로요. 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자, 이 건물에 예를 들어가 시세가 5억 한다 쳐요. 5억 하는데
2억 5천이 잡혀 있어요. 그럼 2억 5천 정도가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선수리 보증금이 2억 정도 잡혀 있대요. 그러면 4억 5천 잡혀 있잖아요. 근데 내가 5천만 원에 전세 들어가려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렇게는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계약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2억 5천 잡혀 있는데 선수리 보증금이 한 5천만 원 잡혀 있다. 그러면 3억 정도 뺐잖아, 그죠? 5억 정도에 3억 정도 뺀다 하더라도 내가 5천만 원 들어가도 이거는 그런대로 괜찮다.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선수리 보증금을 반드시 기피를 해달라고 하세요. 자, 요거는 나중에 다 돌아보고 다시 설명할게요. 전세금 반환 보장 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보장 장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중적인 거 두 가지만 설명할게요. 그 첫 번째가 전세권 설정이에요. 전세권 설정은 소유자한테 거기에 필요한 등기 필증이나 이런 걸 이제 서류를 좀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해야 돼요. 자, 법무사를 불러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대라 하면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는 단점이 내 비용이 든다는 거. 대개 한 4천에서 5천 하는 그 원룸일 경우에는 20에서 한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보다 높으면 더 들 수도 있겠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법무사가 등기부에 기재를 해버립니다. 등기소에다가 접수를 해버리거든요. 접수하는 그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 효력의 범위는 건물가에 하나입니다. 토지가가 아니에요. 건물가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인 확정일자가 있어요.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면 돼요.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지고 들고 가서 나 전입신고하러 왔어요. 확정일자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그냥 몇월 며칠 하는 도장 꼭 찍어줘요. 그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효력은 이거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물론 물건 채권 설명하려고 하면 길지만 그는 끝까지 어려운 말 할 필요 없고, 효력은 신고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이 길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아주 나쁜 사람일 경우에는 시험신고 하는 날 해필이면 융자를 땡겨 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는 내가 이때까지 13년 동안 건물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근데 건물 토지 모두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던 분도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놓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건물가의 하나는 전세권 설정 등기와는 달리 토지가에도 미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아 놓는 게 좋겠죠. 그래야 내가 효력 범위가 더 커지겠죠. 그죠? 근데 확정일자는 유지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등기부 기재하고 내가 이사를 가든 뭐든 상관없어요. 효력이 유지해. 등기에서 지워지지 않고 그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는 한 효력은 유지돼요. 그런데 확정일자는 유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그걸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만, 이건 엔드예요. 엔드. 자,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가 유지돼야 돼요. 내가 이사를 퇴실할 때도 이게 다 유지돼야 되는데, 퇴실한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을 못 받았어요. 반환을 못 받았는데 내가 이사를 가버렸다, 몽땅. 그럼 효력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짐을 일부라도 놔둬야 돼요. 반드시. 나는 거주하고 있다. 그냥 여행을 갔을 뿐이다. 뭐 형식적이라도 내 짐을 놔둬놔야 돼요. 반환받기 전에는. 그리고 타 지역에 가서, 예를 들어가 대구에서 내가 영대에서 원룸에 살다가 부산에 갑자기 발령이 나세요. 그럼 부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원룸 구해야지, 거기도 전세 구해야겠네, 아이고 이 집에는 전세금 못 받았지만 저 집에 계약을 하고 얼른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부산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영대에서 전입신고가 빠져버려요. 이탈돼요. 자동으로. 그렇게 되면 전입신고가 유지되지 않아요.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실거주 요건과 전입신고가 반드시 퇴실 시에도 유지되어야 된다. 퇴실 시에도 유지된다 그러면 퇴실 시에 어떻게 짐이 있을 수 있나? 짐을 이걸로 놔두라는 얘기예요. 놔둬서 전세금 보장 반환 받을 때까지예요. 정확하게는 까지 실거주와 전입신고가 유지되어야만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재계약 시에 등기부 전세권 설정 등기에는 필요 없지만 확정일자 때에는
재계약 시에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어요. 또는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어요. 제일 먼저 오래 묵은 거, 몇 년, 10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아도 10년 전에 있는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이 그 이후에 융자를 냈는 사람들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거 외에도 뭐 전세금에 대한 보험 제도라는 게 있고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 보편적이지 않아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요거 두 개만 확실히 알아도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굳이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그런데 확정일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했죠. 실거주 요건과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 and라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소액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소액 우선 변제권도 전입신고 해야 된다던데 그러면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보다 먼저 융자가 잡혀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받는 거예요. 은행보다도 먼저 1순위자보다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된 금액. 도시에 따라 달라요. 내가 대도시냐 뭐 소도시냐 또 이렇게 경산시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금액이 다른데 그거는 인터넷에서 정확한 금액을 찾아보기라고요. 여기는 영대니까 영대를 기준으로 해서 경산일 경우에는 1,700만원까지 보장이 돼요. 내가 3,000만원짜리 들어갔다 1,700까지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먼저 보장을 받는다. 단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은 경매 개시일까지 전입신고가 돼야 돼요. 그 진짜 살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돼야 법원이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아까 확정일자 받을 때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돼요.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굳이 경산으로 전입신고를 못할 사정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본 바로는 예를 들면 동구에 비행기 항공 소리 때문에 보상이 나온대요.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서 전입신고되어져 있는 주민에 한해서 두당 뭐 몇백만 원씩 나온다 칩시다. 몇백만 원 나온지 몇천만 원씩 나온지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금액이 나올 때 내가 경산으로 그 영대에 그 전세 원룸을 구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거 빼버리면 그 보상 못 받잖아.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전입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 살다가 보상까지 다 받았는데 깜빡 잊고 못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살다가 그 몇백만원 받으려고 하다가 여 5천만원짜리를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 그럴 일이 대체적으로 없는데 영대 앞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13년 동안 한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거의 이 4천동이 있는 원룸 중에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내가 5천만원 날릴 상황인데 그 중에 1,700이라도 일단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경매 개시일까지는 늦어도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원이 당신 세입자 맞는지 확인하러 와요. 그리고 배당 요구를 신청하라 해요. 신청하라 안 하더라도 경매 넘어갔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뭐 이렇게 우편함에 꽂히면 법원에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배당 요구를 하면 그러면 1,700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받았으면 5천만원까지 다 보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1,700원 내보다 우선한 그 무엇보다도 국가에서 먼저 내준다. 법원에서 먼저 내준다. 국가에서 아니고 법원에서 먼저 내준다 하는 것을 이게 소액 우선 변제권의 요체예요. 전세 반환 청구에 대한 이 대체적인 전반적인 설명을 제가 다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